자, 1번. 자, 이게 선생님이 저번에 프린트에 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이 이번 시험 대비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시킨 파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최대최소예요, 최대최소. 최대최소 유형에 대해서 따로 프린트도 줬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가지 기출문제 뽑아다가 같이 문제 풀었지. 정말 강조한 게 최대최소거든. 시험 때 최대최소 안 나온 학교가 거의 없다고. 안 된 학교가 이상한 학교라고요. 오케이? 이 문제는 그 최대최소에 대해서 부등식까지 확장된 문제야. 그러니까 그 최대최소를 못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못하고요. 선생님 그럼 저 이 문제 버려요가 아니라 이 문제 못 풀면 그 최대최소 개념까지 나한테 다시 물어보라고. 왜? 이거 수원에도 나오고 수태도 나와요. 지금 이거 모르면 너네 앞으로 2년 동안 고3 때 내내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지금 알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학상을 만약 했던 친구들은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징그럽게 냈다고. 징그럽게. 본시 때 내고 제시 때 내고 다음날 본시에 또 내고 제시에 또 내고 절대 모르면 안 된다. 최대최소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이놈에서 행분표 선생님 좀 이따 가져올게. 행분표를 대신 연두색으로 할게요. 자, 이놈에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이놈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항상 성립한다. 자, 그래서 혹시 못 푼 친구들은 완벽하게 필기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있는데 그때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읽을 수 있겠지. 왼쪽을 제껴 놓는다면. 자, 그럼 내가 이 오른쪽에 대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맞나요? 축까지 표시를 하자면 축은 x는 a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항상 저 왼쪽에서부터 이 범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다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 자, 그럼 이 범위일 때 성립하려면 이 범위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면 된다고. 맞아? 그럼 x축이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x축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 문제 어떻게 풀래? 이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이라고 하면 2일 때가 되겠죠. 이놈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될 것 같다고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꺼주고, 자,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또한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이 함수의 최소값에 대해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막 2일 때, 대칭축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 이 세 가지의 범위로 다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다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축보다 왼쪽에 있네. 맞니? 그럼 표현을 해보면 2보다 a가 크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첫 번째는 2보다 a가 크다. 대문은 그냥 다 붙일게요. 자,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a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니?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네. 맞아?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번에 대해서도 이 범위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한 최소값은 f이지. fe가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얘기야. 자,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범위를 흰 바둑돌로 표현한 건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2라는 함수값이 0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얘가 0이어도 이놈은 0보다 위에 있다 성립한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왔니?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풀까? 이 범위, 이번의 범위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맞아? 그러면 0이 x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그럼 최소값은 a일 텐데 fa가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자, 근데 여긴 등호가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지. FA가 0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항상 위에 있지 않죠? 맞아?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최소값 F-1이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 근데 등호가 붙어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야. 오케이? 이 문제를 모른다면 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최대 최소가 약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딱 필기해 놓으세요. 완벽하게 여기 그림까지 그려놓고 1번, 2번, 3번의 유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지. 오케이? 높은 친구들은 필기를 해놓으시고 이제 너네 시험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다 풀어보고 답까지 내보고 안 나온다면 또 왜 안 나오는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끝까지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다. 알겠지? 중딩들한테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자, 얘기해 주시고 1번 맞은 사람. 좋아요. 자, 2번, 3번 선생님이 어제래. 저번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파트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우고 2번, 3번 가도록 할게요. 2번, 3번. 자, 2번.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알파에서 k가 알파일 때 오직 한근 베타를 갖는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저번에 필기해줬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얘가 근 하나를 갖는데 근 하나. 그러면 얘가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쪽에 있는 게 하나만 존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잘 안 보인다면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6개를 다 그려놓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6개 다 그려놓고. 됐니? 자, 그러면 만나거나 아래쪽에 있는 게 근이 하나만 존재해야 돼. 자, 간다. 자, 여기는 만나거나 아래쪽에 있는 애가 근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읽히는 거야. 여기는 하나 딱 존재하죠. 만나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때는 이만큼이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고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고 얘는 이런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근이 하나가 존재하는 건 어떤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고 판별식은 0이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여야 하고요.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K값을 구해버린다는 거야. 됐니? 저번 시간에 조금 했을 때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면 정리를 하고 이제는 이해가 조금 더 잘 됐어야 돼. 따라왔어?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나 체크하고 가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K-2는 0이면 안 된다. 이거를 꼭 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2차 부등식이네. 얘를 꼭 쓰고 가자. 첫 번째. 그 다음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바로 이런 그래프가 떠오르는 경지면 좋겠어,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여기까지 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은 시험 때 여러분들 본 실력이 안 나오는 거 알아요. 헷가닥 했을 때 그려놓고 천천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려면 다른 쉬운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풀어야겠지. 그치? 헷가닥 했을 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야. 자, 2번 넘어갑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그거 필기했어야 되나?
괜찮아요? 이것만 딱 필기하면 될 것 같아. 양수고 판별식은 0이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번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만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근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은 0이다.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 갑니다. 3번. 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습관을 미리 습관화해야 돼.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써놓고 가라고. 거기다가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됐니? 근데 그거를 얘들아 이 문제 위에다가 쓰면 여러분들 시험 때 또 급해가지고 잘 몰라요. 마지막에 답 이렇게 표시해놔. 객관식 문제 풀 때 답에다가 표시해놔.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위에다가만 표시하지 말고 답 칸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알겠지? 문제를 풀고. 자, 어쨌든 자, 3번 문제 갑니다. 이번에는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 얘는 위쪽에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만나거나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나거나 아래에 있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접해도 된다라는 거지. 됐니? 즉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여야 하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린다라는 거지. 됐니? 혜민이 이렇게 풀었어?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대표 치고 근해 분리. 근해 분리. 자, 4번 못 푼 친구들 지금 꽤 보이는데 일단 문제는 근해 분리다. 필기해 주시고. 자, 4번 별표 치고 근해 분리. 자, 그러면 근해 분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면 외워서 푼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거든. 외워서 푼다. 세 가지를 조사한다. 한판축, 함수값과 판별식과 대칭축을 조사한다. 외워서 푸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한 가지만 조사할 때가 있으니 사이에다가 2차 함수 사이에다가 어떤 값을 찍는 순간 함수값만 조사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외워서 문제를 못 푼다고 이유는 문제를 보고 근해 분리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4번에 별표 쳐놓고 근해 분리라고 써놓고요. 옆으로 화살표 쫙쫙 그어서 근해 범위라고 써주세요. 근해 범위. 자, 4번 별표 쳐놓고 근해 분리라고 해놓고 근해 분리 문제임을 어떻게 아냐면 힌트가 뭐냐면요. 문제에서 근해 범위가 나온다면 근해 분리를 의심하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해 범위가 나온다면 근해 분리를 의심하자.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7은 0의 두 근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자, 이때 두 근해 범위가 나와있네. 한 근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근해 범위가 나와있다고.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를 본 순간 근해 범위가 나왔네. 근해 분리인가? 근해 분리 어떻게 풀더라? 외워서 푼다. 세 가지 함수값과 판별식과 대칭축을 조사한다라는 거지. 됐니? 선생님 이건 좀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외워서 풀어야 돼. 기계적으로. 알겠지? 그 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려워요. 외워서 풀어야 돼요. 어렵다 이거 좀 짜증난다. 알겠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그려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생겼나봐. 자,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1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찍은 순간 얘가 근해 분리 문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는 세 가지를 조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놈 굉장히 고마운 놈이라고. 나중에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빠끄 놓으면 돼. 너무 고마워. 사이에다가 내가 저걸 찍은 순간 뭐만 조사하면 된다?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값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 3은 양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거고요. 1을 대입하는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함수값 세 가지만을 조사하면 답이 나온다. 이게 근해 분리라고. 오케이?
아직 감을 잘 못 잡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풀어준다. 자, 넘어갑니다. 4번. 그러니까 근해 물리 문제다. 자, 5번째는 바로 옆에다 한번 써놓을게. 자,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이놈에 대해서 fx가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문제 맞춘 사람. 좀 다르네. 일단 1번 문제하고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문제하고 자 가볼게요. 자, 일단 f하고 g하고 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 때 얘들아 양쪽에 2차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어요. 한쪽에 몰아버린 후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f를 쏙 대입하고 g를 쏙 대입한 다음에 한쪽으로 먼저 몰아볼까?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은 애가 나와야 된다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범위를 표시하겠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굴러. 축을 표시하면 축은 x는 0. 맞니? 자, 그럼 이 범위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겠지, 아까보다.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다면 2는 딱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범위가 표시돼.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빨간색 그래프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x축이 어디 존재해야 돼? 0이라는 애가 이렇게 y는 0이라는 애, 즉 x축이 얘보다 위에 존재해야지 얘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거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고 풀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되지?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f2가 0보다 작다. 얘를 풀어보면 다르다라는 거야. 이 범위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고 이놈에 대한 최대값 f2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f-2가 0보다 작다라고 해도 된다. 됐지? 넘어갑니다. 자, 5번도 필기해주시고. 자, 6번 갑니다. 6번. 자, 6번에 별표 쳐놓고 실수주의 써놓을까요? 실수주의. 0이 아닌 실수다.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일단 실수주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루트 안에 있는 이 수가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된대. 은서야, 집중해. 알겠지?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이 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일단 거기까지 끄집어냈어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이면 0이 나오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뭐가 나와? 허수가 나오고. 맞니?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되기 위해선 루트 안에 있는 이 수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떤 형태가 떠올라? x축이 있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2k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뭐가 틀렸을까? 오케이. k가 0이 될 수 있다. 문제를 보면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실수를 충분히 한다고요. 아까 앞에 있는 문제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다고. 지금은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경우가 되고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를 따로 조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K의 0을 대입을 해보면 0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지? 그러니까 K는 0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왜 실수지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오케이? 저번 시간에 필기까지 되어있잖아.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습관화해야 돼. 2차 부등식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있으면 0보다 0이면 안 된다 라고 해주고 2차 부등식이라고 안 돼 있어. 그러면 얘가 0인 거를 꼭 생각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져야지 시험 때 실수 안 해. 알겠지? 넘어간다. 이거 필기 해주시고 자, 7번 자, 이번에는 얘가 모든 x에서 허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허수가 되기 위해선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음수가 된다라고 읽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네? 첫 번째, k가 0인 경우를 따로 조사한다. 자, 그럼 k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0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너무 작아요.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성립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답을 수 있는 거. 됐니? 자, 두 번째, k가 0이 아니라면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됐니? 그럼 최고차 계수 k는 음수여야 하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 오케이? 여기 있는 문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알겠니? 다음 시간에 이거 똑같은 프린트로 선생님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몇 문제는 빼고 몇 문제는 넣어서 낼 텐데 여기 있는 거 틀리면은 안 된다. 완벽하게 오답하고 혹시 틀렸다면은 다음에 오답 못해 꼭 다시 문제 풀어보고. 알겠지? 힘이다.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졸아?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 지금 좀 졸린 날씨인가? 집중해. 알겠지? 자, 이 프린트는 집어넣고 해주시고, 자, 고쟁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쟁이. 자, 고쟁이 페이지는 141페이지 펴주시고 141페이지. 세 번 질문은 오늘 남아서 받아준다고 했어요. 알겠죠? 얘가 세 번 질문 있니? 없어? 없으면 나와서 먹어야겠죠? 자, 지웁니다. 자, 그럼 스텝 2 질문을 지금 다 먼저 받도록 할게요. 얘들아, 스텝 2 모르는 문제들 번호 불러주세요. 번호 불러. 522랑 522랑 523? 524는? 얘들아, 523, 522부터 524까지 묶어두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묶거나, 세 개를 묶거나, 그냥 크게 이렇게 묶어. 세 개 이렇게 쫙 묶어. 같은 유형. 그래서 그 유형 정리 한번 해줄게요. 같은 유형입니다. 알겠지? 일단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질문. 528. 또. 530. 또. 부담 갖지 말고 막 해. 34. 또. 563. 그 사이에. 538? 은서야, 볼 거야 계속? 질문. 571.
괜찮니? 얘들아 일단 이번 주 주말 테스트 시험 범위가 여기 고차 방정식 투스트까지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하시고 혹시 선생님 이번에 오늘 선생님 아까 말했다시피 숙제가 완벽하게 선생님 마음에 드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얘랑. 나머지 친구들 채점 다 하고 오답 다 하고 혹시 모르는 문제 생길 거 아니야. 오늘 남아서 다 질문하세요 개별적으로 스텝 2.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과제 밀리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해요. 그럼 주말에 나와서 꼭 질문하고 넘어가야 된다. 너네 시험이다 너네 시험. 알겠죠?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부르면은 나와가지고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스텝은 여기 한번 이렇게 질문 쫙 받아볼게. 519번 눈치 보다 갑자기 앞에 거 질문한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자 519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519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고요. 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n-14의 x 더하기 2n-4가 0이다.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고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오직 한 개다. 정수 M의 합을 구하라. 문제 되게 좋네. 자 일단 고차 방정식 문제 푸는 흐름부터 찾자. 흐름부터. 세훈아 고차 방정식 문제 처음 보면은 뭐부터 생각해야겠지? 오케이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문제를 본 순간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싶어. 그럼 x에 뭐 넣고 싶어? 훈련해야 돼. x에 뭐 넣고 싶어? 뭐 뿔마 1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2 왜? 이 m을 소거하는 거를 보라고요. m이 없어져야지 당연히 0이 될 거 아니야.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고 싶어야 된다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m 더하기 28 더하기 2m-4가 되니까 딱 0으로 나가 떨어진다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뒤에를 인수분해하면은 조립집법 쓰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n-2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하는 법부터 여러분들 알죠? 그쵸? 그럼 활용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나는 근의 형태를 봤더니 한 근은 마이너스 2라고 이미 나와버렸네.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근만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하나의 근만 1보다 작거나 같고 나머지 두 근은 1보다 크다라고 읽히죠. 그럼 이 문제 무슨 문제일까? 이 물음 자체가 여러분들 이번 수업 때 핵심이 될 거야. 이번 기간 내내 이 문제 무슨 문제일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제도 안 봤는데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근의 분리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의 범위가 나와 있지? 나머지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게 무슨 문제다? 근의 분리 문제다. 이 문제는 여기에 한 근이 마이너스 2가 이미 나와버렸는데 여기서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나오면 안 돼. 이놈의 두 근이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읽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놈은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겠죠? 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시근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런 말로 바꿔버린 순간 여러분들은 근의 분리다 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를 안 했다. 그러면 애초에 문제를 못 건드려. 네. 인수분해를 했다. 근데 근의 분리임을 몰랐다. 그럼 접근을 못해. 왜? 외워서 푸는 거니까. 따라왔어? 자, 그래서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는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x는 3이네. 축이. 맞니? 자,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니까 1은 어디 찍혀야 돼? 여기 찍히죠. 그럼 이 순간 조금 귀찮아진 거야. 왜? 사이에 찍으면 뭐만 조사하면 된다?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근데 여기다 찍었으니까 뭐 조사해야 돼? 세 가지. 한 판 축을 다 조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세 가지 다 조사한다. 첫 번째 함수값 F1은 이 F는 얘야. 오케이? 선생님이 말하는 이 F1은 얘예요. F1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맞아? 자, 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될까?
어때야 돼? 커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와 있잖아. 됐니? 자, 마지막 대칭 축은 1보다 크지?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축이 이미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가 문자라면 조사해야 되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을 조사해서 답을 내면 된다. 됐니? 완벽하게 흐름까지 꼭 잡아가. 이 문제는 근의 분리다라는 거예요. 근의 분리. 됐지? 자, 519번 굉장히 좋은 문제 하나 봤고요. 별표 쳐놓으면 좋겠어. 519번. 별표 하나 3개 쳐놔. 3개. 너무 좋은 문제. 자, 지웁니다. 필기 다 했니? 필요하신 분들 지울게요. 필기 중이었니? 괜찮아요? 이렇게 잘 풀었어요? 약간 마음대로 풀었지? 안 된다. 얘들아, 마음대로 풀면 안 돼. 그치? 선생님이 괜찮다 하는 풀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거는. 자, 522번 갑니다. 522번. 자, 522번부터 524번까지 좀 묶어놓고요. 어떻게 써놓냐면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냐면 보기차식의 근이라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보기차식의 근. 자, 522번부터 523번을 보면은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이 뭐냐면요. x제곱, 즉 짝수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걸 보기차식이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볼 거는 보기차식의 근에 대한 형태를 볼 거고요. 완벽하게 하나를 필기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기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문제다가 완벽하게 필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럼 보기차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푸냐?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합차 공식을 끌어낸다. 맞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럼 보기차식의 유형 중 저 쉬운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라는 게 있었어. 다시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한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었다고. 이렇게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런 유형이 있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선생님이 굳이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거 눈에 보인다고요. 인수분해가 x자가 그 정도 경제 이미 다 올라왔다고. 그니까 안 건드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도 내가 인수분해가 안 돼.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 사실 4차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2차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2차식으로. 그래서 보기차식의 근에 대한 형태를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왔니? 자, 그럼 집중 잘해보자 얘들아. 이놈의 근은 t야. t. 두 근을 알파벳으로 하면 t가 알파고 t가 베타가 되겠지. 자, 이놈의 한 근이 t가 0보다 크대. 자, 그럼 여기 t가 0보다 크면은 이 x는 몇 개가 나올까? 2개가 나오겠죠. t가 1이야. 그럼 x는 뭐가 나와? 뿔마 1. t가 2야. 그럼 x는 뿔마 루트 2. 즉, 이 t가 0보다 크다면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따라왔어요? 자, 근데 t가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t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t가 0보다 작아.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3, 즉 음수네.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뭐예요? 허수. 오케이? t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예를 들어서 t가 마이너스 1이면 뿔마 i가 된다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내가 뭐만 이제 조사하면 될까? 0보다 큰 거하고 0보다 작은 거 했어. t가 0이 되는 애가 하나 나왔죠? 맞아요? 자, 그럼 t가 0이야. 그럼 x제곱이 0이야. 그럼 x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죠? t가 0이면 이놈을 중근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때 x는 0이 된다.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유형을 완벽히 다루고 싶어.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오답할 때 이 필기를요 노트에 적어. 이 필기를 노트에 적는 거야. 그리고 그 노트에 522, 524, 524 쓰세요. 번호를. 이해돼요?
그래서 노트에 누가 더 많이 적냐라는 싸움. 노트에 누가 더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야. 다음 시간 노트 이거 꼭 정리하세요. 알겠니? 자, 갑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놈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는데 모두 실수다. 일단 얘가 보기차식의 근에 대한 형태야. 보기차식 근에 대한 형태. 그럼 가보자. 자, 이놈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된대요. 모두 실수. 자, 그럼 모두 실수가 되려면 내가 얘를 이렇게 치환했어. 그러면 이놈의 근이 어떤 형태여야 돼? 0보다 크고 0이어도 실수죠. 0보다 작으면 허수잖아. 어떻게 읽히냐면 이놈의 근이 두 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읽히는 거야. 왜? 0보다 크면 실수고 0이어도 실수니까. 오케이? 그럼 두 근이 0보다 모두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몇 가지 조사해야 돼? 세 가지. 맞아요. 근의 분리도 세 가지, 근의 범위도 세 가지. 오케이? 합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따라왔니? 여기까지만 풀어준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A의 범위를 구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바로 아래 문제 가도록 할게요. 아래 문제. 이렇게 편리해주시고 책에다가 필기해놓고 오답을 어차피 할 거 아니야. 오답할 때 완벽하게 오답을 조금 완벽이라는 건 없어. 한 두세 번 반복해야 돼요. 오답하기 전에 노트 한번 옮기고 다시 정리하면은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완벽히 내 거가 될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필기. 쉽니다. 자, 그럼 523번 한번 가볼게요. 523번. x의 4제곱 더하기 2-2a의 x제곱 더하기 10-5a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문제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그리고 다시 보는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었다고. 첫 번째 대칭꼴, 두 번째가 보기차식이 있었다고요. 보니까 보기차식이야. 아, 보기차식의 근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구나. 됐니? 자, 그래서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요 t제곱 더하기 2-2a의 t 더하기 10-5a가 0이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돼.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t가 하나가 0보다 커야 돼요. 아니,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이 t 하나가 0보다 작아야겠지? 아, 이놈의 두 근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부호여야 된다 이렇게 소개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t가 0보다 크고 하나는 t가 0보다 작게 나오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혜린아,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려면 뭐만 조사하면 돼? 네? 하하. 혜린아, 뭐 조사해야 돼요? 곱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지. 맞아? 세 가지를 조사할 필요 없이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 조사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근의 곱 10-5a,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만 조사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10-5a가 0보다 작다, a는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된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는 2.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마지막이요. 갑니다. 524번. 이 유형도 얘들아 되게 단골 문제예요. 지금 이 세 개 유형이 아니라 한 개의 유형인데 세 개나 이렇게 있죠. 이거 되게 단골 문제예요. 두 허근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빠르게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18은 0 이렇게 되는데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러면 한 근은 음수여야 되고 중근을 갖는데 그럼 다른 한 근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읽히는 거야. 따라왔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근이 음수고 한 근이 0이에요. 한 근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0을 대입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a 4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더하기 2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18은 0이 된다는 거야. 왜? 하나가 0이라는 근을 꼭 가져야 되니까. 참 여기서 a, b 못 구해요. 왜? 문자 되게 시커하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럼 부정방정식의 문제에서 a, b가 실수라고 나와있지? 맞아? 그럼 부정방정식의 실수 파트라고 어떻게 풀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0의 형태로 만든다. 그게 안 보인다면 판별식을 활용한다. 맞아요? 이렇게 개념이 따라오는 문제라고요. 엄청 좋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를 여기서 내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한번 보는 거야. 얘를 가지고 제곱을 만들 수 있죠? 맞니? 그럼 여기서 16을 갖다 썼어. 16. 그럼 여기 2가 남아있겠네? 16을 갖다 썼으니까 자 그럼 뒤에는 2로 묶어버리면 b-1의 제곱은 0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0 형태로 만드니까 a제곱은 4가 되고요. b는 1이 된다. 자 그러면 a는 뿔마 2가 되고요. b는 1이에요. 근데 당연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내가 활용하지 않는 게 뭐야? 다른 한 근은 0보다 작아야 돼요. 맞니? 자 그럼 보자. 여기에는 얘가 0이야. 한 근이 0이니까 얘가 0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뭐냐면요. t에 t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0이니까 맞니? 나머지 한 근이 뭐야? 마이너스 a여야 된다고. 근데 나머지 한 근이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된다고. 그럼 a는 양수여야겠죠? 그러니까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못 풀어줘요. 알겠지? 지금 개념까지 같이 꼭 가져가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니까 다 이해하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끝납시다. 그럼 진행합니다. 524번까지 있고요. 528번 갈게요. 528번. 아, 흰색 펜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이걸로 써도 괜찮지? 익숙하죠, 여러분들? 자, 528번 넘어가서 갈게요. 528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 fx. 이렇게 있고요. f-2가 f1이랑 같고 f3이랑 같다. fx는 0의 한 근이 2다. 나머지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어렵지 않아? 자, 일단 마찬가지로 별표. 자, 별표 쳐놓고 지금 빈출이라고 되었는데 실제로 정말 빈출이 맞고요. 우리가 저번 시험 대비 때 사실은 많이 봤던 거예요. 저번 시험 대비 때. 자, 봅시다. 일단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해볼까? 여기다가 딱 별표. 자, 저렇게 등호가 연결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수원에서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이전에도 많이 활용했는데 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풀이가 익숙해야 되냐면 이놈을 K라고 하자. 이게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K.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등호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놈을 K라고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규칙이 발생되냐면요. fx는 K 이놈의 세 근이 마이너스 2다, 1이다, 3이다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놈을 K라고 잡아버린 순간 fx는 K 이놈의 세 근을 마이너스 1, 3이라고 읽어버릴 수 있다. 일단 이 K라고 잡는 게 선생님 저걸 갑자기 왜 잡아요? 뜬금없게 라고 하면은 말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등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K라고 잡는 풀이 자체가 익숙해야 돼요. 오케이? 춥니? 내가 꺼줄게. 너 떨고 있네.
자, 그래서 이놈의 세근을 마이너스 2, 1, 3이라고 잡아버리면 얘가 이제 또 어떻게 해석돼? K를 옆으로 넘겨버리면 이놈의 세근이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3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얘는 몇 차식이야? 최고차가 1인 3차식. 맞아? 그래서 얘를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한 근이 1이고 한 근이 3이다라고 하여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되니? 그럼 내가 모르는 문자는 K 하나, 모르는 문자 하나, 필요한 식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문제에 딱 답변이 한 근이 있다라고 준 거야. 이놈을 여러분들은 F는 0이구나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왔나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K가 나오겠지? 그럼 K를 구하면 나머지 두 근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다음에 나와서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풀이 이놈의 K라고 하면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진행한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519번도 했지. 그치?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자, 넘어가서 530번 가겠습니다. 530번 그리고 일단 치워버리고 얘들아 자, 530번 갈게요. 3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 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은 0 이놈과 공통근을 갖는다. 오직 한 개. C의 값을 보라. 자, 그냥 마찬가지로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천천히 한번 해석해보자. 자, 3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래. 오케이? 그러면은 편례근 관계를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ABC가 뭐인 걸 봐야 돼, 민철아? 개수가 실수인 걸 체크해야겠지. 맞아? 그게 본능적으로 팍팍팍 이루어져야 된다고. 문제를 딱 봐봐. 마지막에 보니까 ABC가 실수다라고 나와있죠. ABC가 실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나는 편례근을 갖는다라고 발견을 했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여기까지 발견한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뭔지 몰라요.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저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놈과 이제 여기 한 근이 얘인 건 해석이 끝난 거야. 자, 이 3차식과 이 2차식의 공통근이 오직 한 개래. 자, 그러면 공통근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만약 공통근이 얘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놈의 한 근이 얘라고 읽혀. 그럼 마찬가지로 또 편례근인가 보는 거야. 다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라면 이 A가 실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다른 근은 얘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러면 공통근이 한 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이걸 파악해야 돼. 따라왔니? 그러면 나는 공통근은 얘하고 얘는 될 수 없고 이 공통근은 무조건 알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 근데 두 근을 줬어. 그러면 근과 개수 관계를 쓰고 가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 하나를 줬네? 근이 3이래. 근이 4래. 그럼 우리 그 근 어떻게 활용해요? 어떤 2차 방정식이고 이놈의 근이 3이래. 그럼 그런 근 어떻게 활용하니? 대입한다라는 거지. 맞아? 이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근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근을 활용하는 방법은 근과 계수관계 당연히 안 떠오른다고. 왜? 두 근을 알아야 되니까. 근 한 개 줬으니까 그놈을 대입해서 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알파라는 근을 대입을 해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마이너스 8은 0이다라고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a하고 알파를 구하려면 a하고 알파에 대한 식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a하고 알파에 대한 식 어떻게 끄집어낼래요? 세 근의 합이다라는 거죠. 따라왔어?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야 돼. 다시 잡아줄게. 처음에 얘 보자마자 켤레근인가 봐. 계속 실수 파악했더니 켤레근 맞아. 그럼 나머지 한 근 모르니까 알파 하고 났어. 그러면 공통근이 켤레근 때문에 이 알파일 수밖에 없다. 근 하나를 줬기 때문에 근 하나를 이용하는 방법은 대입해서 맨날 했다고. 대입해서 식을 끄집어냈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뭐 C 구하래, C. 어쨌든 이 A하고 알파를 구하려면 A하고 알파에 대한 식 하나가 필요할 텐데 그 식 하나를 나머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끄집어낸다. 됐나요? 자, 우리가 저번에 필기할 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안 썼거든? 쓰실 분들은 쓰세요. 근데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 두 개끼리 곱한 건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d. 맞나? 혹시 그거 쓰고 싶다면 여기 앞에 보고 써. 개념 파트 있으니까. 알겠지? 그건 써주지 않을게. 그거 있으니까 기능 때 옮기실 분들은 꼭 옮기세요.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을 써보면 세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세근의 합에 대한 식을 세워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얘랑 얘랑 연립하는 a하고 알파가 나오겠죠? 따라왔니? 그러면 1차하고 2차를 연립하는 거야. 어떻게?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됐니? 그래서 나는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를 대입을 해버리면 알파 제곱이 날아가고 2알파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알파는 4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한 근이 4라고 발견했다는 거지. 그럼 C 어떻게 구할래? C는 마찬가지로 세근을 알고 있으니까 세근의 곱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이제 끝. 자, 그래서 혹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고 이미 사실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 일부러 안 했거든. 혹시 모른다면, 혹시 내가 노트를 채우고 싶다면 저 앞에 개념이 있으니까 가서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0번 넘어갑니다. 534번 갈게요. 534번. 졸았지? 안 졸았어요? 개념 노트에 쓸 거 없을걸? 여기서는? 준다. 자, 534번 가도록 할게요. 3차식 fx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에 대하여 f 3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의 곱이 궁금하다. 해 이놈들아. 자, 그러면 f 3x 플러스 1은 여기 x 대신에 3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f 3x 플러스 1이라는 이유는 3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3배 3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회 3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놈의 뭐가 궁금해? 세근의 곱. 그럼 민철아 세근의 곱은 뭐랑 뭐만 보면 돼요? 여기 봐. 뭐랑 뭐만 보면 돼? 그 세제곱 오케이. 세제곱의 개수랑 맨 상수항의 개수만 보면 되죠. 굳이 다 열심히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세제곱의 개수 찾아볼까요? 여기서만 나오네. 27 x 세제곱 나오지? 몰라. 필요 없어. 마지막 상수항 따라갑니다. 여기 1, 여기 3,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따라오니? 맞아? 그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세근의 곱은 27분의 10. 끝. 답은 37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정리하고 깔끔히 이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필요 없는 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자, 538번 갈게요. 538번. 얘들아, 535번에 이렇게 하나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535번에 보면요. 저놈의 허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놈의 허근. 거기다가 밑줄 딱 그어놓고 오메가의 다른 표현이라고 써주세요. 오메가의 다른 표현. 오메가의 다른 표현. 그래서 그것만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오메가의 다른 표현. 자, 오메가의 표현 방법을 저번 시간에 개념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좀 빠르게 한다. x세제곱은 1의 근이 아니야. 허근이라고. 맞아? 그 다음 이놈의 허근이 어떤 형태냐. x-1 저놈을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 이렇게 되는데 이놈의 근이었다라는 거죠. 허근이 이놈의 근이다. 얘가 두 번째 표현. 됐니? 자, 세 번째 표현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이놈의 근을 사실 구할 수 있으니 그 형태까지 기억하자라는 거였어. 그래서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루트 3i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35번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요 이놈의 허근이다 라고 나온 거야. 이렇게 따라왔니?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일단 고차방정식이야. 집중. 그럼 고차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봐서 보니까 1 대입하니까 0 되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인수분해 되는지 보니까 잘못했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x 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2를 대입하면 또 0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놈의 뭘 물어봤어? 허근을 물어봤죠? 그럼 이놈의 허근은 얘 아니고 얘라는 거야. 우리가 오메가를 이렇게 보는 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오메가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겠지? 그게 이 유형이라고. 오케이? 오메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오메가의 표현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면서 얘는 오메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거만 체크하고 잠깐 넘어갈게요. 자, 538번 갑니다. 538번. 지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3개인 식들을 내가 어떻게 연립했냐면 여기서 문자나 소거하고 Z를 소거하고 여기서 Z를 소거하면 문자가 이제 2개인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풀이는 똑같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X, Y 식 다 소거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아래 2개씩을 보면은 Z를 소거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도 Z를 소거하고 아래에서 Z를 소거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동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당연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끔. 당연히 여기서 X를 소거하는 건 여기서 X 소거하는 게 힘들어. 당연히 Z 소거, Z 소거 이렇게 봐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Z를 소거합니다. 몇 배 해야 돼요? 4배 해야 되나? 자, 여기다 4배 하고 여기다가 3배 하면 되겠네. 자, 위에다가 4배 하고. 극혐이네. 그 아래다가 3배를 해.
그 다음 z를 소거할 거니까 두 개를 더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양쪽을 5로 나누니까 2x-9y가 10이다. xy에 대한 식 하나 끄집어내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z를 소거해야 된다는 거야. z를. 그럼 몇 배 해야 돼? 4배, 3배. 똑같네? 자, 여기다 4배 하면은 안 했구나. 3배 하면은 얘였고요. 여기다가 몇 배 해야 돼? 4배. 4배를 하면은 4ax 더하기 4by 마이너스 24z 4배 하니까 192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럼 z를 소거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자, 아래에서 위를 빼면 4a 마이너스 6의 x 더하기 4b 더하기 9의 y z 사라지고 얘가 18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개념 잘 따라와야 얘들아. 이거 이번 직선의 방정식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자. 자 x, y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해가 무수히 많대.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a분의 a'은 b분의 b'과 같고 c분의 c'과 같아야 된다. 맞아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선생님 들어가면 정리 한번 해줄 수도 있어. 그때 보면 되지만 여기에 있는 얘가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선 4a-6분의 2가 4b 더하기 9분의 마이너스 9랑 똑같고 얘가 180분의 10이랑 똑같아야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됐니? 해가 없으려면 얘가 다르면 되죠. 맞아요? 해가 하나 존재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15분의 1이 되고요. A 값이 나오고 B 값이 나옵니다. 끝. 내가 답지처럼 가는 건 아니고 좀 답지 보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답지 뭐 몇 회하고 몇 배하고 뭐 똑같아져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풀지 마세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저렇게 풀게 될 거야. 저렇게 풀게 흐름상 저렇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540번하고 541번에다가는 옆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찍찍 그어놓고요. 화살표를 그어놓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풀이를 암기하셔야 돼요. 저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냥 풀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저는 그냥 풀이를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힌트라고 하면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가 540번은 근데 540번, 541번은 아마 풀이를 조금 완벽히 내 걸로 오게끔 하려면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그리고 풀이를 암기해야지 풀 수 있다는 거. 머리 써서 푸는 건 아니에요. 540, 541에 풀이 암기. 자, 지우고. 이건 뭐지? 혼자 따로 있지? 아, 내가 잠깐 보고 가져왔구나. 자, 563번 갑니다. 563번. 오, 쭉 넘어왔네. 563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네요. 은서야, 어제도 밤 샜나요? 졸지 마. 마지막으로 말한다. 알겠죠?
실근의 개수. 지금 되게 좋은 문제네. 엄청 쉬워요. 진짜 쉬워. 이차함수만 이해하면 엄청 쉬워. 자, 간다. 자, 기억. 함수값을 비교해달라는 얘기야. 함수값. 자, 그러면 f 감마라는 놈은 f라는 함수가 얘예요. 얘가 f야. 그럼 여기다가 감마를 대입한다라는 거지. 그럼 f 감마는 여기 있네. 이놈의 y좌표가 f 감마가 되겠죠. 자, f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 맞아?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 즉 이 함수의 계층축을 의미하는 것 같아.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자, 그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네. 이놈의 y좌표. 당연히 제가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너무 쉽게 맞다라는 거고. 자, 니은 친절하게도 인수분해 다 해줬어. 그럼 얘가 0이래요. 그럼 첫 번째 fx가 0이어도 되고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fx-gx가 0이다. 즉 fx하고 gx가 같다라고 읽어버리면 되겠지. 간다. 자, 그럼 우진아, 이 f라는 함수가 언제 0이 돼요? 알파가 올 때나 베타가. 오케이, 이때는 알파하고 베타예요. 자, 그 다음 세훈아, f하고 g가 언제 같아지죠? f하고 g하고 언제 같아지죠? 감마랑 감마랑 베타죠? 맞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은 알파, 베타, 감마 3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3개가 돼. 자, 그 다음 민철아, 얘가 의미하는 건 f라는 애보다 g가 위쪽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쪽. 맞아? 자, 그럼 얘들아 다 머릿속에서 떠올려. f가 g보다 위쪽에 있는 게 어딘지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면 g가 위쪽에 있는 건 여기가 g가 위에 있다는 거지. f라는 애보다. 됐니? 그럼 저놈의 범위를 표시하면 감마부터 베타가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알파부터 베타라고 했으니까. 맞아. 식을 열심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보는 거야. 2차 부등식은 그래프로 해석한다. 됐죠? 근데 어떨 땐 식이 편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래프가 편해요. 넘어갑니다. 자, 57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71번.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질문이 너무 안 나와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남아가지고 문제 풀면서 또는 개별적으로 또 한번 질문해주세요. 알겠죠? 자, 두 이차 함수 f, g가 있고요. fx가 gx보다 작고 나왔다. 이놈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f1-g1이 마이너스 24다. f-g5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2차식 2차식 표현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그 2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래서 문제 풀어? 아니라고. 한쪽에 몰아버린 다음에 2차 함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먼저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놔야지. 또는 아래에서 식의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놈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민철아,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기해보세요.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얘는 2차식인 것 같아. 어떻게 생겼어? 얘가 2차식이.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2하고 오케이, 앞에 a 잡을까? 잘 모르니까. 그 다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럼 이때 여기 끝이야? a의 부호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a는 양수야, 무수야? 양수. 오케이, 좋아요. a는 양수다. 그래야지 사이값에 대한 해가 나온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딱 보고, 이 문장을 딱 보고 아래처럼 빡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칠판 보면 다 이해돼. 오 맞아 이렇게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고요. 따라왔죠? 자 그래서 나는 fx-gx가 얘다라고 구한 거야. 그럼 모르는 문자 하나니까 식 하나가 필요한데 그 식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x에 1을 대입하면 f1-g1은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a인데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a는 4 이렇게 나오게 됐니? 그럼 얘가 4야. 그럼 내가 구하려는 f-g5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돼? 이해돼? 자, 끝.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스텝 3 이제 과제가 나올 텐데요. 스텝 3에 선생님이 안 풀어도 되는 거 좀 챙겨줄게요. 근데 푸실 분들은 푸셔도 돼요. 근데 굳이 나는 스텝 3도 충분히 어려워서 심하는 선생님이 뽑아준 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뽑아준 것만 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스텝 3 넘어오셔서 선생님이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째끼는 걸 불러줄게. 째끼는 거 굳이 필요 없는 거 알겠죠? 일단 맨 앞장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 여기 다 푸세요. 다 알겠죠? 다음 605번 필요 없어요. 605번 하나 고민인데 602번 같은 건 얘들아 사실 외워서 푸는 거거든요. 인성 자체를 602번 같은 거 있겠지? 605번만 풀지 마시고요. 다음 없네요. 하나만 풀지 마세요. 알겠죠? 착하죠? 많이 째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우스를 안 하더라도 가우스 그거 하시고 못하도록 합시다. 그냥 그럼 다 하자. 605번도 그 새끼니 그치? 미안하다 얘들아. 그냥 다 해. 스텝 3 다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텝 3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풀 텐데 593, 594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보세요. 593, 594 593, 594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칠판. 일단 선생님이 지금 다 잘했어요. 왜 잘했냐고 하면은 문제에서 고차 방정식 나왔지? 뭐 먼저 체크하라?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 체크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 알겠지? 고차 방정식 문제 보이면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거예요. 봐봐. 왜냐면 당연해. 자, 문제에서 2차식이 나왔는데 서로 다른 2시간을 갔는데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쓰면 돼요. 문제에서 4차식이 나왔는데 서로 다른 4시간을 갔는데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쓰면 되겠지. 근데 알아 몰라 판별식 4차식 모른다고. 무조건 인수분해라고. 알겠니?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본 순간 인수분해 먼저 진행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면은 선생님은 좀 힘을 빌릴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 k를 대입해도 여기다라고 해서 k까지 대입을 했어야 돼.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여기다. 일단 인수분해를 열심히 진행하셔서 저기까지는 끄집어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풀 거는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얘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천천히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과 x는 k라는 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절대 같으면 안 되겠지? 조건들 하나 써 내려갈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k는 같으면 안 돼요. 왜? 서로 다른 근이라 되니까. 따라왔니? 자, 두 번째, 내가 여기에 있는 이놈을 fx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fx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k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럼 그 조건 써. 간단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아,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k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아,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됐니?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3차 시간평 게 1차만 늘어났을 뿐이라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여러분들 숙제 때 어차피 다시 할 거야. 알겠지? 이게 되지? 답은 일단 9개예요. 9개. 자, 넘어갑니다. 힌트만 줄게. 됐지? 일단 핵심은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고차방정식의 핵심은 인수분해다. 자, 594번 바로 갈게요. 바로. 자, 이번엔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중근. 마찬가지로 고차방정식. 맞니? 근데 얘는 인수분해 하려는 생각이 좀 들었니? 고차방정식이니까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이놈의 한근에 쉽게 보인다. 잘 따라와. 자,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비슷한데 다르죠? 맞아요? 형태가 똑같잖아.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근이라고 부릅니다. 이놈의 한근 뭘까? k겠지. x에 k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의 형태가 똑같으면 사실 한근을 굉장히 쉽게 주고 있는 형태인 거야. 이게 돼? 여러분들은 이 좌변과 우변의 형태를 보고 한근은 k구나 라고 사실은 바로 읽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럼 한근을 줬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하는 방법은 당연히 넘기고 하는 거야. 넘기고. 이놈을 인수분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k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인수분해 해버리면 x-k 이렇게 따라오고. 오케이? 다음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kx제곱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k의 x. 그 다음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조립제법을 열심히 써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 따라왔니? 근데 얘가 뭘 가져야 된대요? 중근을 가져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간다. x는 k라는 애가 근이 있어. 근데 이 x는 k가 중근일 수가 있겠지? 맞아요. 자, x는 k가 중근이려면 여기에 있는 이놈이 k라는 걸 근으로 가져야겠네. 이놈을 fx라고 해버리면 x는 k가 중근이기 위해선 f에다가 k를 대입한 게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x는 k를 중근으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두 번째, 얘가 굳이 중근일 필요가 없이 얘가 자기 스스로 중근일 수 있겠죠? 맞아요. fx가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일단 그 사이사이 계산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막히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시고 일단 지금은 개념을 꼭 얻어오길 바래요. 알겠니? 자, 마찬가지로 595번, 596번 풀어봅니다. 자, 7번. 자, 갈게요. 얘들아, 되게 간단히 금방 끝낼 거예요. 자, 가자. 일단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화근을 갖는데
그럼 두 개의 허근이다. 이놈에 한번 줄여볼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캔캔이는 저번에 목소리 들어갔지?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 허근은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I 이런 형태로 생겼죠.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A-BI 형태인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선 개수가 실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마지막에 저게 두 실수 A, B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이 두 허근은 사실은 혈내근 관계에 있다는 거지.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나머지 한 근은 사실은 다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왔니? 이거는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런 유형을 처음 보기 때문에 스텝 3야. 근데 이거는 다른 교재에는 스텝 3가 없어도 돼요. 유형 해가지고 하나의 유형에 다뤄도 돼. 센에서.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바 알파가 2분의 알파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알파를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알파를 C 플러스 DI라고 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CD에 식 하나, 허수는 허수끼리 CD에 식 하나. 여기서 알파라는 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즉 알파를 A하고 B가 여기 나왔으니까 C 더하기 DI라고 하면요, 이때 C는 실수다. 자, 풀어보면 C-DI는 2분의 묶을게요. 자, 이놈의 제곱,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더하기 BCDI 이렇게 된다는 거. 따라왔니? 오케이?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즉 양쪽에다가 2를 곱할게요.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C다. 실수는 실수. 되니? 그 다음 허수는 허수. 양쪽에 2를 곱하니까 2CD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네, 갑니다. 자, 2기로 묶어버리면 C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D가 0이거나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D가 0이면 허수가 아니지? D는 0일 수 없으니까 C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D제곱이 넘어가면 뭐죠? 3이네. D는 뺄마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그럼 끝. 나는 이놈의 두 근을 구해버렸더니 C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근을 구했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고 싶나봐. 자, 그러면 저 식을 본 순간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저 3차식을 본 순간 세근에 곱을 줬다라고 있는 거예요. 세근에 곱을 줬다. 그럼 세근에 곱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세 개의 근을 아니까 A, B 구하면 답이 나온다. 됐니? 오케이. 넘어간다. 자, 그다음 596번 갈게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가 존재한다. 훈사라, 시간을 좀 덜 줬나? 자, 이거는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거든. 얘네를 풀었니? 못 풀었어? 아직 안 풀었어? 시간? 자, 보자. 자, 일단 풀어보면 A 값에 관계없이 일단 해가 존재해야 돼. 존재.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쪽의 형태를 보지 않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풀이 식에 대한 풀이.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 자, 이놈을 옆으로 넘겨. 그 다음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인데 a가 넘어오니까 5 더하기 a의 x
더하기 4에서 AK 넘어오니까 4 더하기 A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해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럼 해가 존재해야 돼? 헷갈리면 그래프 그리라고요. 성격을 다. 그리라고 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애가 해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얘 가능하네. 가능하네.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네. 미안. 야, 아래 필요 없네.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가 미안. 얘도 존재하죠.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따라갔니?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k의 a 더하기 9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다시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a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모든 a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항등식의 표현 모든 x에 대한 항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즉 얘가 어떻게 읽히냐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읽히는 거야. 그럼 똑같아. 얘가 또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항상 접하고 만나거나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됐니?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만하다고. 할만해요, 이 정도. 오케이? 포기하지 마.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겁먹지 말고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기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이기엔 진짜 어려운 표현이 아니야. 근데 이번에 평자 들어가고 직방 들어가고 원방 들어가면 원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많아요. 이 정도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빨아먹을 수 있어요. 알겠지? 식으로 푼 거. 자,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그리고 이렇게 아마 풀게 될 거야 시험 때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한번 따라와 한번 이해해봐. 자, 간다.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볼까? 그냥 그래프로 없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2차 함수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k, 0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울기가 a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니? 오케이? 근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존재해야 돼. a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른다는 얘기야. 기울기를 모른다는 얘기야. 보자. 그럼 내가 만약 k를 여기라고 잡았어.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래에만 있을 수도 있잖아. a 값에 관계 없어야 되는데 아래에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k가 이쪽에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k가 이쪽에 있어도 안 돼요. 그럼 k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해볼까? 그럼 내가 기울기 양수인 거 아무거나 잡아도 얘가 위에 있는 거 존재하죠? 기울기 음수인 거 아무거나 잡아도 존재하죠? a가 0이어도 존재하죠? 즉 k는 무조건 1하고 4 안쪽에 있으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을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 아, 쟤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 k라는 애가 여기 어딘가 찍혀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찍히면 a 값에 관계없이 즉 모든 직선들 다 봐도 항상 근이 존재하는 형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야. 이근이 항상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식으로도 풀 수 있다. 됐죠? 자,
600번. 600번 하지 말자. 599번 갈게요. 599번. 599번. 일단 599번 문제는 풀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연립방정식 풀 때 첫 번째 인수분해 체크하시고 2차 함수고 체크하시고 상수함수고 체크하라고 했어요. 맞나요? 저기 599번이 그 세 개 유형 중 어떤 거인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거든. 자,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 그치? 자, 칠판. 그 판단만 하면 끝이거든.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뭘 체크하라고 했냐면 인수분해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되는지를 봐야 돼.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린 차수는 정리가 우선이라고.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한눈에 들어오면 스텝 1, 2. 한눈에 안 들어오네? 스텝 3. 됐지? 그래서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x로 묶어버리면 3x, y-1 그리고 뒤에가 인수분해 되네. y-2, y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 1, 2 그럼 둘 다 플러스 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두 개가 가고 여기에 두 개가 가고 여기에 한 개가 가면 딱 3y 마이너스 3이 나와버리지. 즉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근데 이거를 틀을 모르면은 절대 못 풀어요. 인수분해 봐야지 라는 틀을 못 풀면 안 보면 절대 못 풀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1차를 여기 아래 있는 2차에 대입함으로써 문제를 푼다.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오늘 숙제 얘기하고 마무리를 조금 하도록 할 텐데, 자, 과제는 고차 방정식 좀 어디야? 3스텝. 여러 가지 방정식 3스텝. 플러스 오답. 오답은 과제 오답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프린트 오답이 있겠지? 그치? 프린트에서 못 푼 거 있으면 그것도 어떡해? 프린트에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을 해주긴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얘들아 혹시 평면좌표 직방 원방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없죠? 그치? 내분정고시, 외분정고시 이런 것들 한 번만 체크 한번 해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제는 평좌, 직방, 원방, 원스텝. 원스텝만 그럼 원스텝에 그냥 도형의 이동까지 할까요? 원스텝만이니까? 원스텝 오래 걸려? 2번인데. 그래? 어? 2번인데. 도형의 이동 2장밖에 안 된다고? 그럼 양을 좀 보자. 평좌가 한 20개, 직방이 20개, 좀 안 되고, 원방이 20개 조금 더 되고. 도형의 이동까지 하세요. 원스텝 전부 다 끝내보세요. 알겠죠? 평좌, 직방, 원방, 평좌, 직방, 원방,
조용해져. 전부 다 원스텝 풀기. 쌤 저는 원반이랑 그냥 해야 돼. 네. 그리고 그 외에 앞에 거 하면 돼. 오늘 느린 거 다 하면 되니까. 좋아. 알겠지? 얘는 평면좌표고 직선의 방정식 이번 시험범위였어가지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저거 원스텝이랑 오답 프린트 이해오세요. 알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정리 이렇게 파워가 필기할 것 때만 딱 해주고 저도 문제 풀고 투스텝을 같이 풀면서 이렇게 할게요.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